3050 맞짱 토론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선거법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밤 자정기에서 자동 부의가 됐는데 민주당과 한국당의 입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수용하면은 유연한 협상이 가능하다. 오늘 라디오에서 이렇게 얘기했고요. 나경원 원내대표, 명백한 불법, 금수만도 못한 야만 정치다. 금수라는 표현을 썼고요. 손학규 대표, 선거법 공수처 분리 처리 여야 합의 짓밟는 정치적 의도다. 오신환 원내대표, 황교안도 합의할 수 있는 건 노력하라고 했다. 군소정당들은 역시나 이 분리 없이 선거법이 연동형 비례제로 가기를 원하는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패스트트랙 법안이 이제 본회의 상정될 때까지 한 일주일의 시간이 있는데 한국당은 원천 무효다. 여기서 이제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협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민주당도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협상이 안 하고 그냥 다른 야당들과 합의해서 처리한다. 이거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겁니다. 특히 선거법, 공수처법은 또 그렇다고 쳐요. 검경 수사권 문제는 저는 다른 야당들과 협의를 통해서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논란을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민주당 내에서도 사실은 지금 현재 패스트 트랙에 올라와 있는 선거법은 또 민주당 내에서도 불만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느 정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라와 있는 법안을 민주당을 통과시키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걸 개인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뭔가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렇다고 하면 협상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 협상 테이블에 자유한국당이 들어오길 바라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자유한국당이 정말 협상 자체를 아예 거부하고 안 들어왔을 때는 그거는 이제 어떤 선택을 할지는 두고 봐야 되는 문제지만 다른 야당과도 일정 부분 또 협의를 통해서 지금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라와 있는 선거법은 손봐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례대표 의석수나 이런 부분들은요. 지금의 75석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다른 정도 수준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자유한국당과 협상을 끝까지 해야 된다. 그리고 제1야당이 들어와서 선거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원 개개인들의 총선과도 연관돼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사실은 이제 단독으로 처리하거나 이랬을 때는 후폭풍을 맞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또 여러 의원들이 개인적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의견들을 다 수렴해서 취합하는데도 상당히 시간이 필요하다. 저는 물론 이제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이번에 이제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에 이게 처리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다고 보진 않고요. 정기국회 끝나고 나서라도 더 논의해서 임시국회를 열어서라도 나중에 처리하는 방안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225대 75 초안인데 이대로 가긴 힘들 거라는 전망이 많고 한국당 입장에서는 협상의 여지를 그럼 어느 부분에서 찾을 것인가? 홍준표 대표가 얘기했던 분리해서 처리하는 한 정도면은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근데 사실 공수처법이나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도 한국당 내 여론이 좋지 않고요. 황교안 대표가 단식을 계속할수록 한국당에서의 강경파들 목소리가 힘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선거법과 공수처, 검경 수사권 조정 분리해서 협상하는 한 한국당 자체적으로도 받기 힘들 거라고 보고 있고 또 하나의 변수가 있는 게 앞서 최 교수님 말씀처럼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선거제 개혁안은 절대로 통과가 될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우상호 의원도 이 안은 부결된다고 공식적으로 말할 정도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안을 협상하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이 한국당과도 협상을 해야 되지만 나머지 군소야당과도 협상을 해야 돼요. 지금 서로 동상이몽입니다. 군소야당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이 적은 야당들에게 유리한 이 연동성을 늘리고자 하는 제도를 원하는 것이고 반면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역구를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비례대표에서 그래도 거대 양당이 조금의 의석수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한국당과의 협상뿐 아니라 이 선거제가 나머지 야당과의 협상을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황교안 대표의 단식과는 무관하게 지금 이 선거제가 막판에 12월 마지노선 안에서 뭔가 파열음을 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된다면 공수처법이나 검경 수사권에 있어서도 군소 야당이 민주당 편을 들지 않겠죠. 여전히 이 안개 속에 있는 전국이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에서 단지 한국당이 협상에 나서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선거제가 좌초되는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또는 섣부르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종합적으로 이 선거제 개혁안이 어떻게 협상 과정에서 다뤄지는가를 지켜봐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한국당이라는 변수는 떼놓고 민주당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을 함께 했던 군소정당과 더불어서 이제 4+1 공조를 하겠다 이렇게 나섰는데 이해관계 부분이 이제 군소정당들은 앞서 지적해 주신 대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75석은 아니더라도 이제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목표일 텐데 민주당도 어쩔 수 없이 지역구를 손해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내부 반발도 있을 거고 이걸 어떻게 조절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법안도 패스트트랙에 올라와 있는 법안은 현재 상황으로는 통과되기가 어렵다는 거죠. 네. 만약에 이걸 표결에 붙였다가 민주당에서 몇몇 의원들이 반발하거나 아니면 뭐 다른 야당 중에도 일부 의원들이 반대할 수도 있고 평화당 같은 경우도 대체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 강해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면 그렇게 됐을 경우에 부결이 돼버리면 부담이 더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강행 처리할 가능성은 낮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표 계산을 해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을 때 이걸 표결에 붙이는 거지. 이거 뭐 지금 상황에서 뭐 시간에 쫓겨가지고 표결에 붙였다가 부결돼 버리면 도리어 후폭풍은 훨씬 더 커질 수 있잖아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협상을 다시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다른 야당들은 반대하죠. 다른 야당들은 반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걸 계속 추진하려고 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처리 가능성이 낮은데 이걸 계속 밀어붙였다가 후폭풍이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설득하지 않겠습니까? 표 계산을 해서 숫자적으로 봐서 과연 이게 통과가 안 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 서게 되면 결국은 이제는 뭐 어느 정도 수정을 할 수밖에 없는 과정이 될 수밖에 없고 그게 설득이 하나의 저는 키라고 봐요. 또 정의당이든 바른미래당의 이제 당권파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도 처리가 안 된다고 계산이 나오게 되면 그걸 계속 밀어붙일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럼 누구한테 그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만약 처리가 안 돼 보세요.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끝나버리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제안을 하면서 민주당은 설득을 할 것이고요. 그 가운데 이제 자유한국당은 들어오라고 열심히 이제 노력을 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한다고 보고 자유한국당은 들어와서 본인들의 의사나 의견이나 아니면 본인들이 생각하는 법안들의 어떤 변화 이런 부분들도 함께 논의했으면 좋겠고 물론 뭐 자유한국당이 100% 동의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국회가 그렇게 모든 정당들이 참여한 가운데 선거법에 관한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이 그걸 바라지 않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물론 다른 이제 소수 야당들 같은 경우 자유한국당 빼고 우리끼리라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시지만 그것이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 파장들도 고려한다고 하면 함께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끝까지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황교안 대표의 단식이 이제 일주일을 넘어서고 있고 어제는 변혁의 유승민 의원이 직접 찾아서 만남을 가졌는데 보수 통합 얘기는 현 시점에서는 이제 뭐 일단은 쏙 들어간 상황에 어떻게든 이 선거법 본회의 통과를 막기 위한 공조의 뜻은 내비쳤는데 결국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먼저 변혁 측에서 이제 먼저 얘기한 게 필리버스터였는데 한국당이 여기에 동조할 것 같은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본회의는 어떻게든 이제 뭐 넘길 수 있다고 해도 임시회를 열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내년 1월 중반까지는 어떻게든 이게 정리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상 12월 중순부터 예비후보 등록 일자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12월 중순만 넘기게 된다면 선거법이 표결되는 게 좀 어려울 것이다라는 게 정치 전문가들 대다수의 관측입니다. 따라서 그 이전 본회의에서 상정됐을 때 필리버스터를 통해 막아낸다면 이 선거법 표결 자체를 무산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계산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유승민 이제 변혁의 의원이죠. 원래 대표였었고 황교안 대표 단식 현장을 찾아서 필리버스터 함께 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지금 사실 보수 통합 논의가 다소 지지부진해진 감이 있는데 패스트트랙과 황교안 대표의 단식을 매개로 그리고 필리버스터를 함께 하게 된다면 이 보수 통합이 수면 위로 갑자기 급부상할 수 있는 가능성도 생기는 셈입니다. 우리가 상상해 볼 때 변혁의 의원이 먼저 필리버스터를 마치고 그 바톤 터치를 한국당 의원이 하게 되는 그림 그 자체가 굉장히 상징적인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비춰지게 될 것이고요. 이 패스트트랙 저지 앞에서 자유한국당과 변혁 또 다른 보수 세력이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일단 힘을 뭉치자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게 된다면 이 전국 황교안 대표의 단식으로 인해서 처음에는 이 단식이 도대체 무엇을 위한 단식이냐고 많은 비판도 받았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서 국민적 관심을 다시 한번 고취시키고 또 부수적으로 보수 통합의 매개체 역할을 했다는 그런 평가를 받게 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황 대표의 단식이 어쩌면 생각보다 많은 것을 얻게 될 확률도 여전히 남아있다고 봅니다. 예, 지금 필리버스터 이야기를 했고 상정을 막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 임시회기까지 했는데 이제 선거구 획정 시한이 이제 1월 중반이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이제 필리버스터에 대응할 수 있는 민주당과 군소정당들의 전략은 뭐가 있을까요? 그렇다면? 그 만약에 이제 뭐 다른 야당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들이 합의를 하게 되면요, 임시회를 열면 필리버스터를 한 사안의 경우에는 다음 회의에서 바로 표결에 붙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지금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12월 17일 예비 후보자 등록 전에 임시회를 다시 개최를 해서 왜냐하면 필리버스터로 이미 정기국회에서 끝나고 회의가 넘어가게 되면요, 그 다음 임시회에서는 바로 그 필리버스터 사안을 표결에 붙이도록 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처리를
처리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되려면 합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과 다른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들이 합의를 한 사안에서는 그게 가능해요. 예. 근데 그게 과연 그때까지 가능할지는 지금으로서는 불투명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그때까지 될 거나 안 될 거나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이고 예.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산해서 물리적으로 가능하긴 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야당, 그러니까 소수 야당들과 민주당이 완벽한 합의를 이루어서 법안을 다시 수정하고 그 수정된 법안을 가지고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뭐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처리는 가능하다고 볼 수 있죠. 예.